6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삼성 뇌물재판의 국정농단 폭로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노 전 부장은 최순실 씨가 삼성 돈은 먹어도 문제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철규 기자가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전 K스포츠 부장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특히 정유라 씨 입국 인천공항 기자회견에 대해선 다 짜고 하는 것이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입국하기 전에 최순실 씨를 도와주는 변호사들도 있죠. 나는 도움 받은 건 빨리 와. 인터넷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발언했던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 전 부장의 작심 발언은 재판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정유라 혼자 지원금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어서 나머지 선수들을 끼워 넣은 거다. 삼성은 그만큼 치밀해서 삼성 돈을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최순실 씨의 발언을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로부터 들었다는 등 메가톤급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노 전 부장은 그러면서 삼성의 승마 지원 계약 업체인 코어스포츠 실소유주도 최순실 씨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코어스포츠 돈이 어차피 최순실 씨 주머니였다. 삼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노 전 부장 증언입니다. 노 전 부장은 그러면서 나는 삼성 사람을 만나면 큰일 난다며 계약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최 씨가 말했다는 등 구체적인 정황까지 전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가까운 친한 언니 동생 사이라는 최 씨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노 전 부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최순실 씨의 반박은 그러나 오늘 재판정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구치소에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꼬리뼈 등을 다쳤다며 통증이 심해 나오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도 참고인과 증인, 피고인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 재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증인 신문을 다 다시 하자고 해서 재판부 결론까진 갈 길이 치열하고 험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 법무부 검찰 합동감찰반은 오늘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을 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찰위원회는 감찰 결과를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합동감찰반은 심의가 끝난 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검찰과 법무부 간부 10명의 징계위원회 회부 등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 징계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정식 수사가 개시될지 여부도 7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정유라 씨에 대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라고 했는데요. 이 정유라 씨가 정말 어디로 튈는지 검찰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정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인데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묻는 법률방송의 질문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청장님, 오늘 정유라 구속영장 다시 재청구할 방침이신가요? 법원은 지난 3일 가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가 덴마크 법원에 제기한 송환 불복 항소심을 취소, 자진 귀국 모양새를 취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점,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며 철부지 럭비공 행세를 한 게 일단은 먹힌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당혹감을 넘어 낭패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덴마크 사법당국의 범죄인 인도까지 요구해 국내로 강제 송환해온 정 씨가 정작 우리나라 법원에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정 씨의 여러 혐의 중에 이대 입시 및 학사 비리와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등 혐의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오히려 기본적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며 영장을 기각한 점도 검찰을 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놓고 재산도피 등 외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산 은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려던 계획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는 겁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풀려난 정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인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 기거하며 이경재 변호사 등을 만나 추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덴마크 법원 항소심 포기에 따른 전격 귀국과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끝까지 영장 기각이라는 신의 한 수로 귀결될 수 있을지, 검찰을 더 절치부심하게 만들어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법원과 검찰 안팎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로인사이드 정유라 씨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정유라 씨 어머니 소유 빌딩, 미승 빌딩 신사동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빌딩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빌딩인데요. 네. 최순실 씨 모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이기도 합니다. 네. 이 빌딩은 6층과 7층이 터져 있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정유라 씨는 이 빌딩의 6, 7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 취재진도 빌딩을 찾아가 봤는데요. 네. 6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운행은 정지된 상태였고 또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운행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또 계단 출입구도 4층부터는 봉쇄돼 더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네. 네, 강남 한복판에 금싸라기 땅에 있는 7층짜리 빌딩 2개 층을 이제 21살 된 정유라 씨가 혼자 쓴다는 건데 돈도 실력이야 이렇게 말할 만도 하네요. 이 가격은 얼마나 한다고 하던가요? 네, 이 빌딩 부지는 지난 1988년부터 최순실 씨가 소유해 왔는데요. 88년이요? 오래됐네요. 그럼 소유한 지 30년쯤 됐다는 건데 최순실 씨가 그때는 겨우 31살이라는 소린데 무슨 돈으로 그 나이에 그런 땅을 구입했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예, 그리고 현재 그 미승 빌딩은 지난 2003년 7월에 준공됐는데 준공 당시부터 쭉 최순실 씨의 소유였습니다. 네. 얼마나 한다고 하던가요? 예, 이 빌딩이 사고 팔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가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인근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니 최소 170억 원 정도는 너끈하고 네. 또 200억 원까지 호가를 보는 곳도 있었습니다. 200억 원이요? 예.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최 씨가 특검에 구속되어 있던 지난 4월 말과 5월 사이에 네. 건물을 130억 원대 가격에 내놨다는 겁니다. 이때 구치소에 최 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 최 씨가 건물을 팔려고 내놨다.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의도가 사실 뻔히 보이네요, 이거는.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팀은 공식 수사를 종료하면서 최 네. 씨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에 빼돌릴 것을 방지하기 네. 위해서 미승 빌딩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는데요. 네. 이게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재빨리 빌딩을 팔아넘기려고 한 겁니다. 네. 즉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그 해당 범죄 금액만큼 추징 또는 몰수가 되는데 그 전에 그것을 처분해버리려고 한 겁니다. 최 씨 본인은 뇌물죄 아니다, 결백하다, 엮어도 너무 엮었다, 이렇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왜 정작 건물은 팔려고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지난달 10일 특검의 추징 보전을 받아들였는데요. 네. 최 씨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서 그 형이 확정이 되면 이 건물은 해당 뇌물 액수만큼 국고로 귀속됩니다. 네, 특검팀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미승 빌딩 이거는 최 씨 일가 재산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 최 씨 형제 전체 재산이 2,700억 원이 넘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고 네. 최태민 목사입니다. 네. 최태민 목사 일가의 재산은 2,730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검은 수사기관 부족 등의 문제로 불법 재산 형성 혐의를 더 발견하지 못하고 네. 관련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그 가운데 최순실 씨의 경우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 77억 9,735만 원에 대해서만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네. 최 씨의 뇌물 혐의 액수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이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죠. 예,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말에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비롯해서 5개의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고요. 네. 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따로 대표 발의한
국정농단과 불법 부정축제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뭐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 검찰이 어디까지 파헤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부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살수차와 백남기 농민 수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입니다. 석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이 뭐 살수차를 참수리차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는데 참수리면은 새를 말하는 건가요? 무슨 말인가요? 네, 그 참수리가 그 수리가 아니고요. 예. 일단은 뭐 물수자에 네. 이용하리 해서 예. 뭐 해석하면은 참이 뭐 참되게, 네. 수는 물을, 네. 이는 이용하다 이래서 참되게 물을 이용하는 차, 뭐 줄여서 참수리차. 경찰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르기로 했답니다. 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도 뭐 새 정부 인권 경찰 기조에 맞춘 뭐 그런 움직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제 지난 2015년 11월 그 백남기 농민 사건이 네. 터지자 이제 예. 살수차 운용 지침을 개정하기로 하고 네. 요즘 최근에 이제 초안을 작성해서 이제 국회에 보냈는데요. 네. 지금 의견 조율 상태입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 터진 게 2015년 11월이고 인권위에서는 2008년부터 뭐 살수차 수합 등 이거 관련 조항 좀 명확히 해라 했는데 이제 초안을 보냈다는 그런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성 이제 청장이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뭐 살수차와 차벽은 집회 현장에 원칙적으로 배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도 살수차 사용 목적에 부합한다면 강하게 쓸 필요가 없다. 네. 뭐 다만 살수차가 배치될 정도로 집회가 격화가 됐을 때 네. 본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고 백남기 농민 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6차 변론이 있었는데요. 이제 뭐 증인들 이제 증언을 보면은 네. 뭐 하이에나가 마치 먹이를 찾는 것 같았다. 네. 뭐 관련 사진이 나오는데 진짜 무슨 전쟁터 같네요. 예, 뭐 물대포에 섞여 있는 최로 성분 때문에 네. 땅이 전부 뭐 하얗게 변했다. 네. 아스팔트를 때리는 그 수압이 네. 그 물소리만 들어도 공포스러웠다. 이런 증언들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백 씨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걸 보고도 경찰이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오히려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물대포를 직사했다. 이런 증언들도 계속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네. 시위대 일부가 이제 몸으로 그 물대포를 막으면서 백 씨를 이제 뒤로 끌고 나왔습니다. 네. 유가족이나 민병 같은 데서 이제 경찰 수뇌부나 뭐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등등해서 뭐 살인 미수 혐의로 고소 고발을 했잖아요. 이 수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데 사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네. 3부가 배당을 받았는데요. 네. 지금 고발장 접수 11개월 만인 네. 지난해 10월에야 이제 네. 경찰 고위급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네. 뭐 이후에도 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유가족이나 민변 등이 이제 관련 동영상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까지 확보를 해서 증거를 갖다 줬는데 네. 수사와 기소를 이제 뭉개고 있는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진짜 갑갑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의 용산 미군 기지에 대한 2차, 3차 환경조사 결과도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6년 실시한 2, 3차 용산 미군 기지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양국 간에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2015년 5월 용산 미군 기지를 1차 조사했고 지난해 2, 3차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차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7월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동에 동마다 2명 이상 배치해 확대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을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법률 문제를 면담이나 전화로 무료 상담해주는 서울시 위촉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뽑은 아시아 최고 송무 혁신 로펌으로 선정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4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로펌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을 평가해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영국 로펌 링크레이터스와 공동으로 유럽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엽니다. 유럽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전망, 브렉시트의 영향 등을 논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인기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 씨를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4차례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6월 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